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을 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기간 동안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9월 7일서부터 제1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올해 들어서 20회의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을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의 날을 지정된 배경은 1999년 9월 7일 날 우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층 구제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을 해서 매년마다 이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 또 빈곤층 구제를 위한 법은 1961년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이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그런 대상자 선정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세자, 또 18세 미만의 아동, 또 임산부, 또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주로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97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때 많은 그 회사들이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또 부도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폐업 사태가 일어났고 또 부도와 폐업을 통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회사가 부도났죠. 또 폐업이 이루어졌죠. 또 실직자가 발생되면서 실업률이 굉장히 상승이 됐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게 됐고 또 가정이 해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요. 또 이때 이제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시기가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많은 분들이 회사가 부도나고 폐업이 되고 또 자살률이 증가가 되고 또 가정이 해체가 되고 파괴되고 이런 많은 그 복합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기존의 1961년도 12월에 제정됐던 생활보호법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또 여론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빈곤 문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그동안 약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쭉 이어왔던 그 생활보호법은 폐지가 되고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부터 발효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말 그대로 국민 기초 생활을 보장해준다라는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보다 더 나은 그런 법이었는지 한번 생활보호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빈곤한 층을 구제하고 또 지원해주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19세 이상, 64세 미만에 있는 그 연령층에 있어서는 아무리 실직을 당하고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그 계층에 대해서는, 연령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데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법상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활보호 대상자 내지는 영세민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었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을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생활보호법상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기준은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면 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생활보호법상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을 생활보호 대상자 내지는 영세민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라고 명칭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한계인 생활보호법을 폐지를 하고 획기적으로 연령 구분 없이 빈곤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빈곤층에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의 날을 지정을 했고요. 또 일주일간을 사회복지 주간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 주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이 사회복지 날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사회복지사들과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정계, 재계, 학계 또 각종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복지의 발전이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